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배송맨님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댓글 보니까 목소리도 너무나 좋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요. 아유, 너무나 과찬이십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죠, 뭐. 악플보다는, 그죠? 기분 째지죠. 네, 좋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전배죠. 자,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모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오늘 이야기 특성상 이모님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고 똘순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이모님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모님 해버리면 아무래도 이야기 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예. 똘순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터지기 한참 전 똘순이가 대략 6살 때, 그때 당시에는 국민학교였죠. 네. 국민학교를 다니기 이전 교육시설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지금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요. 있었겠죠, 예. 그 당시 이 똘순이가 보통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 거를 찾아다니면서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이쁘지 이러면서 본인의 시선을 끄는 게 그때 당시 나이 때는 굉장히 흔한 놀이였어요. 물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경우도 있었지만 똘순이는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돌아보던 중에 굉장히 이쁜 눈을 한 무언가를 보게 되고요. 얘들아 일로 와봐. 여기 좀 봐봐. 되게 예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똘순이 친구들은 똘순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어디 하면서 똘순이 주위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똘순이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여기 봐봐 굉장히 이쁜 눈을 한 이모야가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똘순이 친구들은 아무도 그 이모야를 보지를 못해요. 이유인즉슨 똘순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영가였고 당연히 똘순이를 제외한 그 누구도 그 존재를 볼 수가 없었고요. 예. 똘순이 친구들은 야, 뭐 어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예쁘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똘순이는 여기 봐봐 여기 이모야 빨간 눈하고 되게 이쁜 눈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또 어리다 보니까 선생님 똘순이 거짓말해요. 야 저기 가자 얘랑 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지나가게 됐는데 요런 가벼운 일들이 쌓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쟤 이상해 쟤 이상한 거 봐. 그리고 당연히 동급생 꼬마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똘순이 자꾸 안 보이는 거 보인다고 거짓말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원내 선생님들도 요 똘순이를 자세히 보게 되었죠. 네, 바깥 놀이를 하거나 할 때도 다른 나비라던가 곤충, 개미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는 아이들과 달리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흔히 보이는, 본인 입장에선 흔히 보이는 일반인이 볼 수 없는 다른 무언가를 보면서 신기해하고 있더래요. 이 선생님들도 처음에 똘순이를 봤을 때는 나무를 보는 건가? 앞에 있는 풍경이나 꽃을 보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이 소름으로 돋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똘순이 주변에 있는 보육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똘순이를 무서워하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은 당연히 똘순이 부모님들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시대가 80년대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대부분 하는 게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불과 5살, 6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한들 그런다고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보여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똘순이 입장에서는 자기 눈에 훤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무서우니까요.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하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 보육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말이 타고 소문이 타고 타버려서 이미 어느 정도 똘순이의 부모님들이 눈치를 채고 상황을 직시했을 때는 본인 가족은 귀신 가족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버린 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똘순이 가족이 할 수 있던 일은 이사뿐이었대요. 그때 당시 똘순이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똘순이보다 6살 많은 오빠, 그리고 똘순이까지 해서 4가족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심하면 이사를 다녔대요. 이유인즉슨 똘순이의 눈 때문에 어린 아이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 크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를 가고 하다 보니 부모님들, 특히나 이 똘순이 오빠는 똘순이를 볼 때 벌레 보듯, 뱀을 쳐다보듯, 파충류를 쳐다보듯이 가족이 아닌 것 마냥 그런 나쁜 시선을 보였었고요. 똘순이 아버지 역시도 계속되는 이사와 물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똘순이를 등한시하게 됐고 그나마 똘순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엄마밖에 없었대요. 이사를 굉장히 오래 자주 하다 보니 나중에 이사를 갔던 곳이 바다와 강이 한 마을을 감싸고 있는 작은 마을에 이사를 가게 됐고요. 이 마을에 이사를 왔을 때 대략 똘순이의 나이가 7살이 되었답니다. 이사를 하고 보니까 뭐 학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을도 집이 한 40채 정도 되더래요.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뭐 결코 작은 마을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뭐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이 마을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쯤 돼서 똘순이가 친구가 하나 생기게 돼요. 물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똘순이와 이야기를 하고 똘순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똘순이의 얼굴을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똘순이는 7살 나이에 이제껏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친구가 없었었는데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가 생겼다 보니까 똘순이 입장에선 그게 사람이고 귀신이고가 중요하지 않았었대요. 이사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보통 그런 마을을 보면 뭐 이장님도 계시고 뭐 많이 있잖아요. 지역 유지도 계시고. 그런데 그 마을 이장님이 할아버지셨는데 악수무당이셨대요. 그리고 똘순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요 얘기가 정확히 기억이 나서 이모님께서 그 얘기 해주신 건 아니지만 네. 그때 당시 설명을 하던 게 이미 그 나이에 똘순이는 영안을 예를 들어 영안의 깊이를 따져봤을 때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다고 하면 이미 똘순이의 영안은 한없이 10에 가까운 구였대요. 그 박수무당 이장님께서 이야기하길 어떤 무당을 데리고 와도 이 아이처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굉장히 맑은 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똘순이 부모님들은 일단 굉장히 놀라죠.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고 진짜였구나. 예. 그러면서도 일단 이사는 왔었고 이런 얘기를 마을 이장님이라는 분이 해주시니까 혹시 똘순이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장님께서 왜 없겠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내 얘기도 듣고 내가 모시는 신님께 부탁도 할 터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나랑 같이 책도 읽고 나랑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면 나을 것이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똘순이 부모님들도 너무 좋았대요. 학교도 있는 곳이고 마을에 이사를 왔더니 이장님께서 똘순이 부모님께 작은 가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어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똘순이 부모님, 특히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도 다니다 보니까 그동안 돈도 엄청 썼고 마음적인 여유도 없었었는데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딸의 눈도 고칠 수 있다고 하고 이 동네 와서 내가 이제 상업적인 시설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았대요. 진짜. 그래서 예. 똘순이도 좋다고 하고 똘순이 오빠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대학교도 가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서 똘순이 눈도 고치고 똘순이 오빠도 대학교를 다니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을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똘순이 입장에도 물론 주변에 또래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또래 친구들보다 일단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 영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가 예전에 말이야 유치원을 갔었는데 내가 예쁜 눈을 한 이모야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보는 거야 글쎄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 영가는 쿡쿡쿡 웃으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웃어주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때보다 더 어렸던 시절에 그 쌓였던 응어리가 좀 풀어지는 느낌도 들었고 하루하루 이 친구랑 얘기하는 게 정말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예.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친구들도 일단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동급생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제대로 된 교육시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를 못했던 게 나이가 아직은 어려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기쁜 나머지 본인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 안 했어야 될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다시 하게 돼요. 예. 영가가 보이는 것들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던가 다른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본인은 뭐 영가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던가 그래 버리니까 당연히 어린 아이들인데 한 친구들만 그렇게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따돌림이 되어버리잖아요. 결국은 도돌림표더래요. 똘순이는 또 혼자가 됐고 은따라고 하죠. 대놓고 왕따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따돌림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런데도 똘순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대요. 괜찮아. 예. 나는 이 아이가 있으니까 얘랑만 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이장님 댁에 가서 읽어주는 책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나쁘지 않은 학창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이 더 지났을 때쯤 이 박수무당 이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1년에 한 번씩 애를 지낸다고 하세요. 예.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산과 강이 마을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했잖아요. 강가 초입에 가서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를 지내는데 당연히 제를 하니까 뭐 음식도 갖다 놓고 뭐 이것저것 그런 거를 갖다 놓고 제를 지내고 있었는데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한쪽 수팽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를 지내는 걸 보고 있었는데 무슨 신이 왔다 무슨 신이 강림했다 얘기하는데 본인 눈에는 누가 왔는지 이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더래요. 예.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거렸대요.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제를 지내고 있는데 박수무당이 그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선량하고 좋아 보이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아닌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똘순이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러고 나선 다시 제를 지내길래 예. 똘순이는 내가 한 얘기 들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거리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에이 설마 라고 이 얘기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예. 이 얘기 들은 거 아니야. 내 얘기 들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응? 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니야 얘기했어 쟤한테. 야 할아버지한테 쟤가 뭐야. 응? 나 쟤보다 나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응? 그래? 너 몇 살인데? 그러니까 숫자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런 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아이의 시선에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와 얘는 무지무지 나이가 많은가 보다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쳤다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똘순이는 평소와 같이 이 친구와 길을 걷고 있는데 들깨 무리에게 휘말리게 돼요. 3마리의 들깨가 똘순이를 쳐다보면서 당장이라도 물어 뜯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고 으르르 거리면서 당장이라도 똘순이를 물 것 같더래요. 똘순이는 금방이라도 자신이 물릴 것 같으니까 눈물이 눈가에 가득 고여갖고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똘순이한테 속삭이더래요. 얘네 혼내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똘순이는 당장에 지금 들깨들한테 둘러싸였는데 거절하고 자식할 게 없잖아요. 혼내줘 나 너무 무서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들깨 무리 중에 한 마리 등에 올라타더니 돌연 그 친구가 올라탄 들깨가 다른 들깨들을 물어 뜯고 싸우더랍니다. 물어 뜯고 싸우더니 다른 들깨들이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예. 요 친구가 엎혀있는 이 들깨가 한 마리 혼자 남은 거잖아요. 갑자기 옆에 있는 돌벽에 스스로 달려들더니 머리를 박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쓰러져 있는 들깨에서 내리더니 손은 탁탁 털면서 됐다 이러면서 씩 웃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괴기스럽더래요. 그래서 너 무서워. 친구야 너 너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그 괴기스럽던 표정이 꼬마아이 표정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어렸던 똘순이도 이 생각이 들더래요.
다시는 이 친구에게 도와달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었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러 국민학교 6학년이 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해요. 보통 그때쯤 됐으면 이제 시기가 6년 정도 지났다 보니까 지식도 어느 정도 쌓이게 되고 그 마을 사람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요. 요 똘순이의 부모님도 장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누구한테 손 벌릴 정도가 아닌 본인들 스스로 이것저것 사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재력이 쌓였다고 합니다. 뭐 돈 가지고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할 상황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생활도 풍족해졌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요 똘순이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들기 전이었죠. 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돼요. 언제쯤 되는 거야? 어머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야 좀만 기다려. 초경할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잖아. 아니 보통 6학년이고 그러면 초경할 때 한창 지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여자면서 그것도 몰라? 좀 있어봐. 좀 늦어서 중학교 되면 그때 돼서 하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자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꼴랑 그걸 못 참냐고. 너 똘순이 오빠 대학교 안 보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똘순이는 저게 무슨 소리지? 초경? 내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초경이 뭐지? 이러면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학교를 가서 학교 선생님이 계시니까 물어봤대요. 선생님 근데 초경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제 똘순이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 또래 조금 조숙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초경을 일찍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나 보다. 성교육에 대한 그런 지식을, 이 초경에 대한 얘기를 대충 해주었대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피가 나는 건가? 그거를 초경이라고 하나? 이러면서 그 정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된 채 2년의 시간이 더 지나서 똘순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잘 지내고 학교 생활하고 있던 도중에 저녁에 똘순이가 소변을 보고 자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비릿한 냄새와 함께 변기에 피가 이렇게 묻어나오는 걸 보게 되더래요. 나 예전에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초경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본인이 피가 나고 생전 처음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아빠는 남자니까 아빠한테 얘기는 좀 그렇고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데 피 나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똘순이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요. 그러고는 여자가 되려면 다 지나가는 시기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른 들어가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추경을 했다면 걱정을 하실 줄 알았는데 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된 것 마냥? 예. 그렇게 기뻐 보이더래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을 때 요 똘순이가 본인의 2년 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냅둬 추경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댔잖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뭘 이제 하게 되는 건가? 추경을 했으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나? 내가 어딜 가나? 무섭기도 했지만 본인은 뭔가 조금 기대감이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잠을 들었는데 자다가 뭔가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살짝 깨게 되는데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똘순이 어머님과 아버님이 기뻐서 축배를 드는 듯한, 뭐 술을 마셨는지 음료수를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거실에서 이제 축배를 드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대요. 네. 굉장히 기뻐하며 축하하며 진짜 잘됐다. 우리 이제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겠다. 이제 똘순이 오빠도 좋은 대학교 보내고 우리도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좋은 일인가 이게? 이런 생각을 하고 크게 생각 못했고, 그때 당시 그리고 막 자다 일어난 상태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가 말고 다시 잠이 들었고, 다음날 똘순이가 학교를 다녀왔을 때 그 박수무당 이장님께서 똘순이 집에 와 있더랍니다. 부모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더니 똘순이를 잘 부탁한다 하며 보찜 같은 거에 똘순이 옷가지를 챙겨주며 박수무당 이장님을 따라가라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똘순이는 이상하죠 뭔가?
엄마 나 어디 가라는 거예요? 나 방학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 네 눈을 고쳐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내 눈? 나 괜찮은데 이제? 엄마 나 이제 사람들한테 귀신 본다는 얘기도 안 하고 나 그런 것도 안 해 이제? 나 괜찮아? 나 이거 조절할 수도 있고 괜찮아 엄마. 아니야 가서 고치고 와. 그래야 너도 사는 거지. 언제까지 그럴 거야? 가서 고치고 와. 여기 이장님이 너 눈도 고쳐주고 좋은 거 많이 사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 가서 고치거들랑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매몰찰 수가 없더래요. 제 차 나 안 가 엄마. 나 안 갈 거야. 나 엄마 아빠가 맨날 욕해도 좋고 나 때려도 좋으니까 나 집에 있을 거야. 그랬더니 끝까지 매몰차게 보내버리더랍니다. 그러고는 눈물 뚝뚝 흘리며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얼마나 되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거의 부모님이랑 생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장님 손에 이끌려서 이장님 집에 가게 돼요. 이장님 집에 가게 되고 작은 방을 하나 내어주고 집을 풀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섭죠. 제발. 아무리 내가 마을 이장님이에요. 몇 년 동안 봤던 분이시긴 하지만 내가 왜 내 집을 남겨두고 여기서 내가 지내야 되냐. 그런 생각은 많이 들긴 했지만 일단은 그런다고 당장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는데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짐 풀고 옷 갈아입고 나왔대요.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갖고 또 차가 보니 신당이 이렇게 있더래요. 지금 생각해도 누가 봐도 그냥 신당 같은 곳 있어서 여기 와서 절을 해라.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네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서 분명히 아까까지 무섭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그랬지만 오랜 시간 그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본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은 눈을 고쳐달라는 생각은 1도 없었대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부모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오빠가 나한테 욕하고 그래도 좋으니까 오빠 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절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절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사발 그릇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내어주시더랍니다. 목도 마를 텐데 목 숙이고 하라고. 나는 요 앞에 나갔다 올 테니까 기도 열심히 드리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똘순이도 이제 절도 오래 하고 했으니까 목도 굉장히 마르잖아요. 목말라. 물 좀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기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발에 있는 물을 마시고 기절을 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본인의 바지를 벗기려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눈을 뜨게 되고요. 눈을 뜨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박수무당 이장님이 이 똘순이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있더래요. 몹쓸 짓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할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장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신난 표정을 하고 있더래요. 드디어 내가 이러더래요.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저리 가요. 뭐 하는 거야? 야 그만 좀 있어. 내가 너 때문에 8년을 기다렸어. 알아? 자그마치 8년이야. 8년이라고.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몹쓸 짓을 하려고 하더래요. 똘순이는 굉장히 힘도 제대로 나지 않고 있고 본인이 지금 몹쓸 짓을 당할 거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재차 발로 막 차면서 얘기를 했대요. 할아버지 저리 가요. 저리 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를 쳐다보는데 할아버지 뒤편으로 자기가 어린 시절 그리고 계속 본인의 친구가 돼주었던 그 친구가 똘순이를 쳐다보면서 씩 웃고 있더래요. 도와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똘순이가 당장에도 도와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도와달란 얘기를 하려는 순간 예전에 있었던 그 들깨들 생각이 나더래요. 안 돼. 할아버지 하지 말고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앞에서는 당장이라도 내가 몹쓸 짓을 당할 것 같고 이 친구가 도와달란 얘기만 해도 날 도와줄 것 같은데 그 끝이 결코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쵸, 죽어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당장 앞에서는 내가 안 좋은 상황을 당할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온갖 힘을 쏟며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을 이장이 재차 얘기를 해요. 이리 와. 내가 자그마치 8년을 기다렸어. 내가 8년 동안 쏟아 부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 돈으로 니네 가족들도 먹고 사는 거 아냐. 네 가족들은 이미 없어. 쟤는 새 가족일 뿐이고 너는 내 거고 네 눈도 네 기운도 다 내 거야.
자그마치 8년이야 8년. 이 편이 있는 줄 알아 이 마을에? 없어. 당장 이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이 똘순이가 머리에서 뭔가 끈이 끊어져 나가는 걸 느끼더래요. 와, 예. 그러고 눈을 감고 예. 나 도와줘. 아니 제발 부탁이니까 다 제발 싹 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친구가 똘순이를 바라보더니 씩 웃으면서 좋아 알았어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똘순이의 머리가 핑 하면서 의식이 끊기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눈을 떠보니 당연히 뭐 옷이 벗겨지거나 그런 흔적은 없고요. 이 신당에는 아무도 없더래요. 친구도 없었고 박수무당 이장님도 안 계셨고요. 그러고 깜짝 놀라서 일단은 본인 옷을 다시 갈아입고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집에도 아무도 없더래요. 집이 아니라 마을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더래요. 다들 어디 갔지? 다 어디 간 거야? 말이 안 돼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톨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간 거지? 왜 아무도 안 보여? 흔히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곳 없어요. 강가 주변 없어요. 학교 없고 어딜 가도 사람의 흔적이라고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똘순이 눈에 화경이 비쳐요. 8년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박수무당이. 8년을 기다린 건 박수무당만이 아니에요. 예. 이 친구 역시 8년을 기다립니다. 마을에서 버림받은 터주가 있어요. 예. 마을 사람 모두 외면을 하고 마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이장 이 박수무당이라는 놈이 본인의 신발이 끊겨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시지가 않아요. 그러던 와중에 명안이 아주 맑은 예. 꼬마 아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얘를 이용하자. 얘를 데리고 얘를 키워서 저 무당놈이 사이비 무당놈이 얘를 잡을 때 명분 삼아 얘네 싹 다 데리고 내가 뜬다. 이 생각을 하고 똘순이 곁을 8년 동안 지켜봤던 거예요. 와. 당연히 이 터주는 신이다 보니까 요 사이비 무당놈이 뭘 할지는 뻔히 알고 있죠. 예. 8년을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이 박수무당 할아버지가 똘순이에게 몹쓸 짓을 하려는 순간 똘순이를 도와줬고 나쁜 짓을 하려는 마을 사람들 모두를 아예 그냥 증발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집에 일단은 뭐 밥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니까 똘순이는 뭐 중학교 2학년 정도 있으니까 앵간한 걸 해먹잖아요. 기다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래요. 본인 오빠도 오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을까. 집에 있는 쌀도 며칠이 지나면 동나기 마련이고 반찬도 상하기 마련이라 먹을 것이 없었고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건 물밖에 없더래요. 그러고 며칠이 더 지나 내가 며칠 굶었는지 모르는 시점에 마을에 한 남녀 두 분이 오시게 되는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 도사님이셨고 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신어머니 이 두 분이 오시게 돼요. 이 똘순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렸을 때 몸에 신이 실려 계신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요 신님에 대한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한 적은 없어요. 네. 앞으로도 못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똘순이 이 이모님이 지금 무당 이모님이 모시고 있는 신분께서는 애시당초 강림에 계셨고 신어머님이라는 게 단순히 내림굿을 통해서 신을 내려줘서 신어머님이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무의 길을 걸을 수 있게 길을 터주고 이러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하셔서 이모님께서는 그분을 신어머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 이야기가 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무겁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상 오늘 지금 이야기가 이제 무당 네. 이모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이모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굉장히 네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시들무에서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줄여야 되고 숨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진짜 제가 만약에 무삭제판으로 돌비님 보여드리면 돌비님 저랑 같이 울 수도 있어요. 좀 뺄 거 빼셨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밝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예. 요거 평소처럼 제가 목소리 깔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울 것 같아서 배송맨님께서 좀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까. 네.
진짜 기구하시네요. 이모님의 또 어린 시절도. 이야기가 네. 제가 오늘 좀 밝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뭐 결코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기 절대 아니죠. 때문에. 예, 저희도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었고, 이 이야기를 쉽게 이모님도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도 지금 채팅창에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이거예요. 진짜 친어머니, 아버님, 뭐 부모님 맞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라는 또 이야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 전체가 증발됐다 그랬잖아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냥 증발되는 거구나. 어떻게 된지 정확히 모르는 거고. 네. 어디서 뭐 발견이 되었거나 이랬을 때는 뭐 한 마을이 전부 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네. 그냥 신이 데려갔다라고 그 일본의 카미카쿠시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이모님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가 아무래도 중학생이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기억은 있고 하다 보니 중간중간 그 말에 대한 혹시 뉴스라든가 신문 기사가 날까봐 봤는데 예. 한 글자도 나지 않더랍니다. 마치 애시당초 없었던 것처럼. 와. 신이 데려간 거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네. 원래 일본에서도 카미카쿠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신이 데려가면 그냥 행방불명 된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갑자기. 네네네. 네,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거 비슷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전설의 배성맨님께서 굉장히 좀 많이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이모님도 기구한 삶을 사셨구나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계기였고 이런 이야기도 있겠구나. 또 이런 삶도 있겠구나 또 싶네요.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전설의 배성맨님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모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모님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네요.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신 무당 이모님도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전배님이랑 같이 또 시청하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들도 좋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